충성! 환경지킴이 군인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나라 지키는 군인장병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짐작가시나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이 합해진다면 우리 인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선물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충성! 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란 무엇인지, 기후위기로 인한 우리 주변의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기후변화, 기후 적응을 넘어선 기후위기란 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후변화, 기후위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북극곰, 날씨, 기상이변 등 이와 비슷한 단어나 관련된 이미지 등이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모두가 인식하는 중요한 문제란 것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현상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후위기에 대해 저는 크게 우리에게 이상한 일과 불편한 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도 이상 신호로 시작해서 불편해지고 심해지면 건강이 악화되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잘 알아야 더 큰 기후위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평소에 주변의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이상한 현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릉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화한 병아리, 대기 온도가 불안정하여 보인 충북 청주의 신기루 현상, 한겨울에도 피는 개나리꽃 등 당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상한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불편한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일들은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혹시 딸기 좋아하는 분 있나요? 저도 참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2022년 초 겨울에서 봄까지 딸기 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늦여름부터 배추 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식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김치에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먹거리가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으로 연결됐었죠. 와인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와인과 기후변화. 샤블리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주 샤블리 지역의 와인용 포도 재배 농가에서 2021년에 언피해에 대비해 연소자재를 태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1년산 부르고뉴주 와인의 고유한 맛을 보기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죠. 대한민국도 커피 소비량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지표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이 최대 88%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꽤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폭설과 폭우 등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로 우리는 이미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풍 등이 더 강력해지고 발생 빈도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군 복무를 하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것들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불편한가요? 우선 갑자기 더워지면 어떨까요? 당장은 훈련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폭우로 폭설이 내린다면 역시 잠시 훈련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군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더위 속에서도 꼭 해야 할 국방의 일들, 그리고 폭우로 인해 군시설 정비와 복구에 들어가는 노고, 눈 치우는 날과 시간은 점점 늘어갈지도요. 좋아하는 음식과 간식이 배급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상하고 불편한 일들이 자주 생기게 하는 기후위기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큰 현상으로 지구온난화가 있는데 그 원인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 시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도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역대 누적치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200에서 300년 동안 머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주 혁신적으로 생활 방식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과 지구온도 상승은 계속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해 배출하는 탄소량만큼 흡수량도 늘려서 결과적으로 탄소를 제로로 맞추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개념이 넷제로입니다. 넷제로는 탄소 중립보다 더 강한 환경 실천을 의미합니다. 넷제로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파리 기후협약 같은 국가 간 협력, 국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지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내 삶에서 실천하기가 잘 이루어질 때 기후위기에 대처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또 다른 주제들과 연결하여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